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걷기가 어려워진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끄고 즉시 119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응급 상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방과 교육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증상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뇌경색이 다리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증상이 나타나면 영상 볼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만수입니다. 저는 30년간 내과와 신경질환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뇌경색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초기 신호를 놓치셨거든요.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예방과 조기 대응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리에서 나타나는 이상 신호와 함께 일상에서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되면 무조건 병원입니다. 먼저 왜 다리 신호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입니다. 혈액이 심장에서 출발해서 뇌를 거쳐 온몸을 돌고 마지막으로 다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에서 제일 먼저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다리 근육을 조절하기 때문에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다리 증상이 뇌경색은 아니라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도 다리 힘이 빠집니다. 말초신경병증도 다리가 저립니다. 근육 약화도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척추관 협착증도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이 증상만 보고 뇌경색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사도 검사 없이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뇌 MRI나 CT를 찍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뇌경색일까 아닐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알아두고 예방하시라고 만든 겁니다. 평소에 어떤 신호가 위험한지 알아두면 막상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애초에 뇌경색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뇌경색은 한번 오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빨리 치료해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게 막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예방법을 꼭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리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증상들은 뇌경색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겁니다.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휘청하면서 주저앉을 뻔한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쪽 다리만 힘이 없어서 올라가기 힘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뇌경색은 보통 뇌의 한쪽에 생기기 때문에 몸의 반대쪽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시기죠. 하지만 허리 디스크나 척추 질환도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걷다가 자꾸 발이 걸리거나 넘어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문턱에 자꾸 발이 걸립니다. 바닥이 평평한데도 넘어질 뻔합니다. 신발 앞코가 유난히 빨리 닳습니다. 이건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뇌에서 다리 근육으로 가는 신호에 문제가 생기면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근육 약화나 신경질환에서도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발바닥이 무딘 느낌이 듭니다.
양말을 두껍게 신은 것처럼 감각이 이상합니다. 뜨거운지 차가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증상도 뇌에서 오는 감각 신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말초 신경질환도 똑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네 번째는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겁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걸을 때 비틀거립니다. 일직선으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으로 자꾸 쏠립니다. 이건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질환도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증상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의학 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IA라고 부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통하는 겁니다. 증상이 몇 분에서 1시간 정도 나타났다가 저절로 좋아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괜찮아집니다. 말이 어눌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시야가 흐렸다가 다시 보입니다. 이렇게 증상이 사라지면 대부분 안심하고 넘어갑니다.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말죠.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TIA는 큰 뇌경색의 전조 증상입니다. 작은 경고음입니다. 곧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TIA를 경험한 분들 중 일부가 며칠 내에 뇌경색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도 응급실이지만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의사가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혈전 용해제를 미리 쓰거나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면 큰 뇌경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쉬면서 괜찮아지기를 기다리면 다음번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대요. 10분쯤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졌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똑같은 증상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금방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큰 뇌경색이 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만약 첫 번째 증상 때 병원에 오셨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증상 확인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3시간에서 4시간 반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 용해제를 맞아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분 1초가 아까운 겁니다. 증상이 약해도 가세요. 잠깐이었어도 가세요. 좋아졌어도 가세요. 밤이어도 가세요. 주말이어도 가세요. 병원이 멀어도 가세요. 어떤 이유로든 미루면 안 됩니다. 택시 타고 갈 시간도 아깝습니다. 119를 부르세요. 구급차가 가장 빠릅니다. 구급차 안에서 이미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미리 연락이 가서 준비를 해둡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검사와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생명을 구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증상을 보이면 즉시 119를 불러주세요. 본인이 증상을 느끼면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민망해하지 마세요.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나중에 아니라고 판명 나면 다행인 겁니다.
혹시라도 뇌경색이 맞다면 빠른 대응이 평생을 바꿉니다. 기억하세요. 의심되면 무조건 119입니다. 이제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오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뇌경색은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다가 막히거나 터집니다. 그래서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는 130/80 이하입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다면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약 먹기 싫어서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고혈압 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약입니다. 중간에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병도 뇌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당뇨가 있다면 철저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고 필요하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드세요. 필요하면 콜레스테롤 약도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듭니다. 뇌경색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당장 끊으세요. 다섯 번째는 절주입니다. 과음은 혈압을 높이고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예방법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합니다. 또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5번은 하세요. 땀이 날 정도로 걸으면 더 좋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말면 소용없습니다. 평생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통곡물과 콩류도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세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는 줄이세요. 짠 음식도 피하세요. 여덟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으세요. 열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세요. 특히 가족 중에 뇌경색이나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더 자주 검진받으세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10가지만 잘 지켜도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씩이라도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본인보다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건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페이스트 원칙을 기억하세요. 페이스는 얼굴입니다. 웃어보라고 하세요. 한쪽이 안 올라가면 위험 신호입니다. 암은 팔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올려보라고 하세요. 한쪽이 떨어지거나 안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스피치는 말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라고 하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이상하면 위험합니다. 타임은 시간입니다. 하나라도 이상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환자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면 본인도 무섭고 불안합니다. 당황해서 움직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히거나 눕히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옆에 있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뇌경색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만으로 뇌경색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질환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할 시간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1분 1초가 소중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생활습관 관리와 정기검진으로 예방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세요. 금연, 절주, 운동,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세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의 영역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의심되면 무조건 병원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내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지키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